네, 다음 강연 및 작가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강연으로 권영세 작가님을 모시고 소통과 회복의 동심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권영세 작가님은 1980년 창주문학상 아동문학평론 동시로 등단하셨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대구시 문화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겨울풍뎅이, 반디 고향 반디야, 권영세 동시 선집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권영세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 대구 수성 한국 지역 도서전, 참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수성 구립 고산 도서관을 찾아온 지역 저자 아동문학가 권영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40년 아동문학을 해오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다른 분들 잘은 모를 것 같아요. 한번 등산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사장님 언제 퇴직했어요? 저는 원래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2011년에 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60대 이제 초입에 들어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70대 초입에 들어서거든요. 그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늙질 않노? 물론 늙었죠. 늙었는데 저는 좋은 약을 먹는다.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한약방에도 없고 신약방에도 없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동심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 동심을 바탕으로 한 주제입니다. 즉 소통과 회복의 동심문학. 동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어린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봅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애들 순수 안 한대 이래요. 그래도 어른보다는 순수하다. 꾀가 적다. 또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면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원초적인 게 아닐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때묻지 않은 그 마음, 거기서부터 서서히 저는 인간의 그 품성 이론을 어떻게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고 백지설도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기울어진 쪽은 백지가 아닐까. 백지에서 물이 차츰차츰 들어가서 이것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 90 땅속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다시 순수해지는, 다시 돌아가는 그게 동심이 아닐까. 여기 오신 분들 앞에 우리 최 교수님 강의 주제를 들으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우울한 이 환경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니까 앞부분 조금 이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주로 같이 주제가 있는 동시를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순서는 전체가 6곡지인데 첫째 21세기 사회 인간 삶의 문제 좀 거창합니다만은 좀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은 소통과 회복의 지름길인가? 신은. 세 번째는
소통과 회복을 위한 시읽기 근거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 제가 주장하지만 무슨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주로 얘기할 그 장르가 동심의 시, 즉 동시이기 때문에 시와 동시가 같은 점이 뭐고 그러면 다른 점이 뭘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 읽기의 효용 가치 마지막 꼭지는 동시 작품으로 소통하고 회복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바뀌었네요. 안 바꾸셨네. 그러면 이대로 할게요. 자,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바닥의 생을 살고 이런 환경. 그러니까 결국 이 풍요롭다란 그 속에서 고독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보와 다기능. AI 시대, 그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요즘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읽은 그 신문 기사에 AI 아나운서 뉴스를 접해보셨죠? 2018년도에 중국에서 인터넷 대회할 때 처음 발표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AI 아나운서가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본 아나운서는 김현욱, 뭐 이름을 거명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김주하. 메인 시간대에는 이제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혹시나 급박한 일이 생겼거나 또 시간대가 한산할 때, 이럴 때는 똑같은 그 인물, 그 인물 그대로 영상으로 내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르죠. 그 실물인지 인공지능의 그 로봇은 아니죠. 그죠? 모르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참 편리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까 종업원이 오지 않고 뭐가 옵니까? 로봇가 뻘뻘뻘 오잖아요. 로봇 와가지고 탁탁 상에 놔줘요. 이런 시대. 그런가 하면은 그 문화 충돌, 세대 간의 문화 충돌입니다. 젊은 세대, 중간 세대, 나이 든 세대. 자,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해요. 뭐 단톡 이런 거는 막 지겨울 정도로 단톡이 들어오고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 뭐 20대 이하의 그 청소년 세대들하고 뭐 저는 이제 70대니까 이 세대 간의 격차, 이 활용하는 격차죠. 이거 결국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벽, 개인주의 팽배.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가족 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나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좀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딸도. 옛날 우리 고전적인 시대 그 3대가 살아가던 그 시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겁니다. 뭐 완전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자, 세 번째는 핵가족 사회. 요즘은 뭐 아기를 안 낳는 가정도 있지만은 뭐 하나 낳으면은 많이 낳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했는 가족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자기 잇몸할 따름이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 극한 상황에서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친족 의미 상실. 내 형제간도 멀리 떨어져 자주 안 만나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촌끼리는 없지요, 지금. 이 친족 의미 상실. 자, 세계화 현상. 우리 전통의식이 희박하거나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트롯이
우리의 그 전통의식과 우리의 그 마음을 굉장히 못하게 해주고, BTS가 또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뭐 전통의식이라기보다는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활동이죠. 또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희박해지고 이런 것들. 자, 이제 지금 우리 다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1세기 신종 전염병 사스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 이 사스가 처음 우리의 그 신종 바이러스로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했습니다.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중국, 대만, 캐나다, 한국 등 15개국에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종플루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가 전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뭐 한둘 있었거나 하겠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 소멸은 기대하기 힘든다. 그렇다고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하면은 또 극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걸로 해서 팬데믹 선언이 되고 자가격리, 우리 다 자가격리다 했잖아요. 지난 그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이제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자, 오늘 이런 강의들을 사실 이렇게 빈자리 비워두고 할 필요가 없는 강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좌석 띄우고 또 온라인 그런 영상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아동문학인 협회에서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연말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세미나를 모여서 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책자를 돌려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등등, 그리고 대학의 강의, 또 기타 해서 도서관의 이런 평생교육 강의, 이런 강의들도 결국은 우리가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지 못하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 못 만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 생활 방식이지만은 그 외에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울해지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시를 읽어서 충족을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시는 소통과 회복의 지름길인가? 시간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효용. 자, 시의 효용은 어릴 때부터 시를 많이 읽으면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도덕적 가물에 걸었고, 인간성 및 감성 회복. 카타르시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아주 그 좋은 시를 읽으면 이 카타르시스가 막 활동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되죠. 이런 것들. 시의 가치는 공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시를 읽으면 품성이 맑게 되고 언어가 세련되며 세상 물정을 통달하게 되니 소양과 사교 및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저 정치하는 사람들, 혹시 국회의원 가족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시 많이 읽어야 돼요. 시 많이 읽고 품성을 곱게 가져야 돼요. 세비만 받아먹지 말고.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8명이나 되는 보좌관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거 다 떼주죠, 세비에서. 세비 1억 원 이상 받아가지요.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움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저는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시를 많이 읽어요. 조선 TV 9시 뉴스를 제가 즐겨봅니다. 보면은 앵커가 항상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시를 인용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그날 그 뉴스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앵커의 시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서 가슴을 열게 하는 감성 개발의 지름길이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과 소통하고 회복하는 일이다. 특히 동심의 시는 더합니다. 동심의 시, 동시는 모든 만물을 인간인 것처럼 물학론적인 바탕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근데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근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시인 평론가 C.D. 루이스는 시의 효용에 대해서 하나의 정신 상태를 재현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신 상태. 우울하면은 좀 쾌활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이 아프면은 따뜻함을 주고, 이런 새로운 어떤 정신 상태. 관심, 쾌감, 즐거움, 안정, 소통, 회복 이런 것들이겠죠. 자, 사상가 볼테는 일찍이 시를 영혼의 음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악은 곡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시 읽기 교육이 아주 일찍부터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5살부터 신앙송 그 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은 신화와 시 읽기, 영국 시 읽기로 야망 키우기. 물론 그 나라,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선진국으로 아주 앞서가는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자왈 시 301원이 왈 사무사.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에 간사하고 악독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시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시를 읽으려고 하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시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를 읽을 수 있는 바탕, 그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면은, 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시교육이 조금씩 뭐 달라진 것 같지만은 그 입시를 위한 시교육을 하면은 결국 졸업해서 시집 한 권 읽기가 힘들어지죠.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실은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 나중에 제가 그 예시로 드려드릴 한 10편의 작품도 여러분 나름대로 감상하시면 돼요. 저는 저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지만은요. 자, 시 읽기가 어려워 시 읽기를 멀리하는 사람, 저는 동시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심문학이라는 용어는 원칙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즐겨 쓰고 다른 분들도 아동문학 하는 분들이 즐겨 쓰지만은 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 동화도 있고 소설, 소년 소설도 있지만은 동심의 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시가 어려워 시 읽기를 멀리하는 사람이 동시를 보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동시냐? 동시는 소박한 동심의 시정을 담은 시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동시도 하나의 시라는 거죠. 시적 품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동시로서의 그 문학성이 떨어지는 거죠. 시가 문학이니까. 결국 상토적인 사고와 인식을 해제시키고 초현실 세계를 상승하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복잡한 마음이 이제 순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시일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되찾는다. 동심으로 소통하고 회복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심으로 쓰여진 작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산 너머 저쪽. 이문구 관촌수필을 쓴 그 소설가 작고했지만은 이분이 이 동료 형태의 동시를 써서 발표한 겁니다. 동시 많이 썼어요. 같이 우리 시를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참 맛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 시작. 산 너머 저쪽 이문구. 산 너머 저쪽엔 별통이 많겠지. 밤마다 서너 개씩 떨어졌으니. 산 너머 저쪽엔 바다가 있겠지. 여름 내 은하수가 흘러갔으니.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새까만 거짓말이네라고 생각하고 이 시를 읽으면은 하나도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동경하는 마음,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시절이 있었죠. 무지개가 걸리면은 저 무지개 끝이 뿌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생겨났을까? 가면 갈수록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경하는 마음, 이걸로 끝나야 되죠. 여기에서 무슨 이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이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지용, 향수선 정지용, 별동, 별동 정지용, 별동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베르다 인젠 다 자라서. 그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 사실 알게 되니까 무언가 그 비밀이 다 밝혀져 버려요. 그때는 이미 내가 다 자라버렸어요. 동심이라는 것을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동심의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쓰여진 작품으로서. 자, 이제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동시 읽기 효용 가치를 또 따져봐야 되죠. 현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이제 동시를 읽고 문학 작품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습관이 형성된다. 사회적 습관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사가 모인 하나의 이 시스템을 사회라고 그랬다면은 동시를 두고도 사회적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동시를 읽고 선입견 없이 문학 작품의 본질에 가닿는 품격 있는 문학적 자세를 배운다. 아까 제가 시가 어려우면은 동시를 읽자라고 얘기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동시도 하나의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 자세를 배우게 된다. 동시는 동심 세계를 노래해서 독자들에게 정서적, 정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학 작품으로 독자들은 그런 감흥을 통해 마음의 자양분을 얻게 된다. 자양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과 안에 비타민 C가 몇 프로 들었고 비타민 제가 잘 모르니까 D가 얼마 들었고 이거 따지면서 먹습니까? 먹다 보면은 새콤달콤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의 영양이 축적이 되죠. 이 자양분 아닙니까?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를 분석해서 읽으면서 여기에 뭐 지식이 얼마나 들었고 뭐 교양이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즐거움을 따지면은 벌써 그 시 읽는 자세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감흥이나 자양분은 동시에 주독자인 어린이 못지않게 어른들도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동시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몇 편의 동시를 읽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하충호 신, 우리 대한민국 자랑하는 신입니다. 최근에 나에게 우체국이 있네. 나에게 우체국이 있네. 이메일 우체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그리움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아주 서정적인 시집을 냈어요. 자, 이분이 오래전에 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우리 사회, 이 식물로 표현을 쓰지만 소재가 됐지만은 이거는 꼭 식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인간 사회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하나의
세상살이 이것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몰래 하청호 봄날이다. 새로 태어날 벌나비들을 위해 복숭아 나무는 서둘러 꽃부터 피운다. 햇살과 따스한 바람은 기다린 듯 꽃 속에 내려앉아 달콤한 꽃물을 몰래 채워놓는다. 나들이 나온 벌나비들은 꽃꿀을 따먹고 별 같은 아기 복숭아를 꽃 속에 두고 간다. 아무도 몰래 고마운 마음도 두고 간다. 자, 이 세 묶음,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구성이 뭐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1년을 보시면은 복숭아 나무가 계절이 바뀌어서는 꽃을 피우는데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새로 태어날 벌나비들을 위해서 복숭아 나무가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 꽃꿀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 햇살과 따스한 바람이 그 꽃 속에 내려앉아서 달콤한 꿀물을 채워놓는다. 마지막 년을 보면은 나들이 나온 벌나비들은 꽃꿀을 따먹고 잘 먹었다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별 같은 아기 복숭아를 꽃 속에 두고 간다. 그것도 네가 생색내지 않고 아무도 몰래 고마운 마음도 두고 간다. 이 꽃가루바지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려면은 이거 가지고 가르치면 돼요. 꽃 속에 벌나비들이 날아들어서 꽃가루를 이렇게 다리에 묻혀가지고 또 다른 꽃에 가면은 그게 꽃가루바지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힌다. 이게 꽃가루바지 하는 거다. 수정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 시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 쓴 건 아니고 아닐 것 같아요.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자, 이중관 시인은 길을 가다가 아기새를 봤어요. 누구든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아기새는 새가 아니고 울고 있는 어린 아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길을 가다 이중관, 길을 가다 문득 혼자 놀고 있는 아기새를 만나면 다가가 그 곁에 가만히 서보고 싶다. 잎들이 다 지고 하늘이 하나 빈 가지 끝에 걸려있는 그런 가을날. 혼자 놀고 있는 아기새를 만나면 내 어깨와 아기새의 그 작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디든 걸어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혼자 놀고 있는 아기새. 연민의 마음이죠. 혼자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잎들이 다 지고 하늘이 하나 빈 가지 끝에 걸려 떨고 있는 아주 그 쓸쓸한 가을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을날 혼자를 놀고 있는 아기새. 그 아기새를 만나서 그 아기새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싶다. 동무해주고 싶단 말이죠. 기가 찬 표현이죠. 시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우리는 무언가를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하고 지름길 가려고 그러고, 또 금방 무슨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 로우노. 들길을 가다가 출지어가는 개미를 때를 만났다. 꼭 밟을 것 같아 지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옆길로 돌아서 갔다. 강아지 풀들이 손을 흔든다. 돌아가는 길도 때로는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가 보다. 어쩌면 돌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자, 돌아가지 않고 처음 생각했던 길로 갔으면은 이것을 못 봤죠. 뭐 이 시적 화자에게는 강아지 풀이 손을 흔들어 주는 게 굉장히 강한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문삼석 시인, 이분은 풀숲에 떨어져 있는 빈병을 하나 봤는가 봐요. 빈병을 보면서 저 빈병이 왜 저렇게 풀숲에 저 혼자 떨어져 있을까? 그럼 빨리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겠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빈병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바람이 된 겁니다. 바람이 되어서 쓸쓸할까 봐 빈병 가까이 다가가서 그 빈병 뱃속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빈병이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져 보하고 맑은 소리로 휘바람을 불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바람과 빈병 문삼석. 바람이 숲속에 버려진 빈병을 보았습니다. 쓸쓸할 거야. 바람은 함께 놀아주려고 빈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 맑은 소리로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바람과 빈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둘이 어울리니까 이렇게 좋은 화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서로 모른다고 그러면 서로 남남 서로 이렇게 교감을 안 하잖아요. 교감을 하면 이렇게 좋은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아버지와 아들 담요 한 장 속에서 뭐 이런 가정이 있겠죠. 요즘도 담요 한 장 속에 권영상, 담요 한 장 속에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누웠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꿈적이며 뒤척이신다. 혼자 잠드는 게 미안해. 나도 꼼지락 돌아 눕는다. 밤이 깊어가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일어나 내 발을 덮어주시고 다시 조용히 누우신다. 그냥 누워있는 게 못해. 나는 다리를 오므렸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었다. 그 순간 자냐? 하는 아버지의 쉰 듯한 목소리. 네,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긴 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부자지간의 그 정의, 부자지간의 그 교감, 그 한 이불 속에, 한 담요 이불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긴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 정, 따뜻한 그 정. 이런 것이 이런 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참 값어치 있는 시잖아요. 자,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맨날 나를 위해서 챙겨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정들이 조용하다, 빈집 같다. 강아지 밥도 챙겨 먹이고 바람이 떨군 빨래도 켜놓아두고 내가 할 일이 뭐가 또 있나. 엄마가 아플 때 나는 철드는 아이가 된다. 철든 만큼 기운 없는 아이가 된다. 이제 엄마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밥도 챙겨 먹여야 되고 빨래줄에 빨래도 걷어서 개켜놔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나는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 마음이 쓸쓸해요.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성장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원래 일리나동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돌담이라는 시인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인입니다. 돌담. 어느 것 하나 잘난 체 하지 않는다. 서로 손잡고 등을 낮추고 어깨를 나란히 엎드려 있다. 잘난 돌 사이 못난 돌, 못난 돌, 못난 것 사이에 잘난 것. 길이가 아닌 함께라서 빛이 나는 돌 하나하나의 힘. 바위보다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한 바람막이. 해바라기 호위병 세우고 하얀 밭꽃
꽃관을 쓰고도 키를 낮추는 돌담. 여기 그 몇 군데 그 시어들,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일련에서 돌담을 이루고 있는 돌들, 어느 것 하나 잘난 채 하면 어떻게 될까? 돌담이 무너져 버리겠죠. 나를 왜 이 자리에 넣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위에 올라가야 돼. 밑에 있는 돌이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든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제가 몸이 가냘퍼가지고 그 운동회 할 때 이 덤블링이라고 그래요. 덤블링 할 때 4층 탑을 쌓는데 저는 맨 꼭대기 올라가지고 물구나무 쓰고 그랬어요. 간도 굉장히 컸는가 봐요. 그때 밑에서 아이들 숫자가 6명, 4명, 뭐 2명, 1명, 아니면 3명 하면 이렇게 층을 쌓아 올라가는데 만약에 제일 밑에 있는 아이가 아이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되죠. 잘난 돌, 못난 돌, 못난 돌, 잘난 돌 그 사이사이 여기서는 끼리끼리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해바라기 호위병 세우고 하얀 밭꽃, 꽃관을 쓰고도 키를 낮추는 돌, 꽃관. 여기 꽃관은 영광의 꽃관인데 그 꽃관을 쓰고도 겸손해지는 이런 시들. 이 시 속에 우리가 뭐를 깨닫습니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 참 고생했다고 뭐 여기저기 칭찬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분들 외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수고들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그 수고들. 이런 게 바로 이 시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제 제가 쓴 시입니다. 어느 날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산 그 봉우리에 그 굴참나무가 잘려 있어요. 자주 보던 올라가는 산인데 그 굉장히 그 덩치가 굵은 굴참나무가 그냥 서 있을 때는 이 산 봉우리에 가장 키를 높이 세웠던 그런 굴참나무였는데 잘리고 나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장구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키를 높이 세웠을 때는 굉장히 으스대고 이렇게 하는 같이 느껴졌는데 여기 오자가 있네요. 으르대더니 으스대더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굴참나무 그루트기 시작. 굴참나무 그루트기 건영세. 한때는 산마루에 우뚝 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루터기가 된 굴참나무. 쫓기듯 달려온 산토끼가 그 위에 올라서서 두 길을 쫑긋쫑긋 두리번거리고 가파른 언덕길 헐떡헐떡 오른 등산객들이 바람과 함께 앉아서 땀 식히고 가고 이제는 아낌없이 제몸 내주는 나지막한 그루터기가 됐다. 키가 높이 이렇게 우뚝 했을 때는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내가 키가 제일 큰데 내가 대장이야 이 산에서 하고 으스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절이 끝나고 그루터기가 돼서 남에게 베푸는 제몸 내주는 그루터기가 된가 봐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저는 요즘 5살짜리 외손자하고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손자하고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은 저 혼자 사랑하는 거죠. 이놈이 한 번씩 저를 찾는가 봐요. 따로 사니까. 그런데 가끔 만나서 제가 태권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겨버렸어요. 이제 할아버지 필요 없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들려버려요.
그래도 살살 달겨가지고 다음에 다시 오도록 만들고 내가 쟤네 집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저는 내 외손자를 위해서 외손자의 맷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차면은 채야 되고. 물론 그것은 오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것도 끝나겠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저 들판에 혼자 있는 바위 같다. 근데 그 바위가 혼자 그대로 버려두면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위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행복한 바위입니다. 행복한 바위 건영새. 줄지어 가던 개미떼가 잠깐 소낙비를 피했다가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들이 날개 접고 앉아 제잘거리다 간다. 오늘 밤에도 아기별들이 내려와 펑퍼짐한 등에 올라타고 새벽녘까지 뛰고 뒹굴다 가겠지. 들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어 쓸쓸할 것 같지만 매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사람 찾아가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것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시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동시를 많이 읽으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홈페이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소통하는 시대 2020 대구 수상 한국지역 도서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구와 수상의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으로 찾아온 지역 저자 첫 번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